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좀 포근한 것 같아요. 이번 주말까지는 포근하고 내주부터 좀 추워진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점 각별히 좀 유의하시고요. 특히 코로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당정청 고위 정책협의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우선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현재 정부 내 분위기를 보면 2.5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보다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한다, 이런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초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준다. 그래서 이번 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패키지까지 합치면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약 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요. 현재 50%에서 한 70% 정도로 확대하고, 또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 자금 지원을 늘리는 그런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가 최종적으로 논의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재난지원금 이 수혜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꼼꼼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정부가 주는 이 재난지원금 빠짐없이 잘 수령해서 경제도 또 회복시키고, 또 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 어려움도 재정적으로 또 일부라도 좀 덜어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이 코로나 때문에 일본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외국인들의 신규 입국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일본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 코로나 발생 국가는 총 17개국이다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아시고요. 그리고 전염력이 기존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보다도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속도가 약 40%에서 70% 정도로 빠르고, 그리고 기존 코로나와는 달리 60세 이하 인구에서도 잘 감염되는 특징이 있다, 이런 것을 아시고, 50세 이하의 60세 이하의 젊은 층들도 젊다고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난 25일 날 오후에 말이죠, 윤석열 총장의 가처분 신청이 행정법원에서 전격적으로 인용됨을 계기로 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취임 이후에 과연 몇 번이나 사과했느냐 따져보니까 지금까지 주요 현안과 관련된 사례는 총 11번이다. 그 중에서 코로나 관련 사건이 사과가 4번, 그 다음에 조국과 추미애, 그 다음에 윤 총장 이 관련 검찰 관련 이런 것이 총 4번, 그래서 코로나와 이 법무부와 검찰과의 갈등이 각각 4번씩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 사과가 2번, 그리고 나머지 1번은 취임 초에 살충제 계란 파동 때문에 1번, 그래서 11번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베트남 국군 참전의 사과 문제, 제주 4.3 사건 사과 등 과거사라든가 신군부의 분류 탄압 등 과거 정부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한 것은 예외로 했다. 그러니까 현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 큰 이슈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사과한 거 11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통계치는요, 조선일보에서 취재 결과 밝혀진 내용임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과를 계기로 해서 이 변화 중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는데 추 장관의 사표는 수리하게 되고 검찰 개혁은 보다 더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시즌2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즌2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큰 것이 우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지휘권 범위를 특정해가지고 분산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검찰총장이 자기 마음대로 사건 배당도 바꾸고 수사 방향도 정할 수 있는데 이게 남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분야별로 특정해서 제한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6개 6대 범죄만 검찰이 수사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전부
경찰이나 아니면 제3의 기구로 넘기는 문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6대 범죄 수사에서도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가 지금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미애가 주장하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진국에서도 별로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지나치게 남용된다. 그런 이유로다가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하는 것은 검사, 수사 검사와 그리고 기소 검사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한 검사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기소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래서 검찰권의 남용을 막는다. 이것이 검찰 개혁의 시즌2다. 이렇게 큰 틀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알아두셔야 앞으로 계속 또 이 시즌2 검찰 개혁이 계속 정부 차원에서 만들 텐데요. 우리가 비판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해야 될지, 그래서 정부의 이러한 잘못된 검찰 개혁 어디까지 우리가 견제해야 될지를 잘 아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상당히 오늘 최근 이 추미애와 윤석열과의 갈등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뉴스예요. 이것은 TV조선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제가 쭉 그래서 다른 자료와 쭉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인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사과를 했으면서도 또 검찰 개혁은 개혁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 처리를 할 때 나는 재량이 하나도 없어. 그게 징계관련법이 규정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법무부 장관이 갖고 오는 대로 사인만 하면 돼. 나는 거기에 아무런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지금 현재 해석이 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진행해 왔어요.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2주짜리 정지관을 갖고 왔는데 대책 없이 그냥 사인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대망신을 당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추미애야 본인이 저지른 엎지른 물이니까 당하는 건 당연한데, 대통령이 최고 통치권자의 입장에서 징계와 관련된 단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추미애가 하겠다는 대로 따라왔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내용이야 문제가 많죠. 내용상 문제가 많은 것은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딱 한마디, 절차의 공정성을 지켜달라. 이 얘기 한마디밖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절차의 공정성을 지켜달라는 것도 나중에 혹시나 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대통령으로서 절차적 하자를 없애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추미애가 안 따랐다. 그래서 면책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일종의 꼼수다.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허수아비 대통령이다, 물 대통령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TV조선에서 맨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요 이면에 대통령이 이렇게 일면 사과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징계에 있어서의 재량을 전혀 보이지 않고 그대로 사인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나중에 퇴임 후에 어떤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보다 더 큰 차원의 이 흑막이 있다. 예, 흑색 게임이 있다 이거예요. 무대 뒤에 게임이 있는데 그 무대 뒤의 게임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점이 거의 이제 4년 차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잖아요. 뭐냐면 권력 투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운신할 수 없는 그러한 제한된 사정에 처해 있었다. 아이고 가만있어 봐. 갑자기 지금 무슨 권력 투쟁이냐? 이렇게 여러분들 놀라실 겁니다. 권력 투쟁의 이면을 보면 겉으로 보면은 추미애와 윤석열 둘 다 문재인 대통령 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두 사람은 앞에서 사실상 주연 배우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뒤에 감독이 숨어져 있어요. 뒤에 감독이 누구냐? 한 사람은 결국은 조국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조국은 앞에서 뛰지만은 시나리오는 뒤에서 다 작성해놨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양정철로 그렇게 지금 TV조선이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정철, 그다음에 조국,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국 라인, 즉 민정 라인이 있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양정철 라인이 있어요.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양쪽에서 서로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청룡 509처럼 좌청룡 조국이 있어요. 조국 라인은 누구냐? 최강욱과 이광철입니다. 최강욱은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고, 이광철이는 민정비서관을 했어요. 이 세 명이 한 세트가 돼가지고 추미애를 밀어받치는 거예요. 떠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를 주연 배우로 내세워가지고 윤석열을 내리쫓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설명 안 해도 잘 알잖아요. 조국이 누굽니까? 윤석열 총장이 임명할 수 없다라고 해서 수사를 했다. 그래서 조국이 쫓겨났다. 조국은 끝까지 보복하겠다. 복수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얘기까지 할 정도로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끼고 도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국은 뒤에 누가 있습니까? 뒷배.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이 최강욱, 이광철이가 이 추미애를 앞에 세워놓고 윤석열을 밀어붙인 거예요. 복수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하게 된 것이고, 또 그러면 대통령은 한쪽 좌청룡 조국한테만 압박을 받느냐? 아니올시다예요. 누구한테 또 압박을 받느냐? 옆에 양정철한테 압박을 받는다 이겁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선 TV 조선 기자의 보도를 TV 조선의 보도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우측으로는 양정철이가 있어요. 그래서 양정철이가 대통령을 또 굉장히 측근 중에 측근이잖아요. 히말라야 등반까지 같이 가고 나는 공직을 맡기고 싶지 않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한간에 나도는 보도 내용을 보면 양정철이는 비서실장을 하라고 하는데 절대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것들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실세 중에 실세예요. 중요 고비마다 고비에서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멋진 플레이를 하고 나가는 사람이 양정철이에요. 지난 4.15 총선의 압승도 양정철 작품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선거가 끝나니까 바로 또 무대에서 사라졌잖아요. 그 양정철이가 또 누굽니까? 과거에 서훈 원장이랑 양정철 MBC 전 기자 만나가지고 저녁 때 몰래 만찬을 하다가 언론에 걸려갖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4.15 총선 전에. 이렇게 실세 중에 실세예요. 예. 그래서 이 양정철이 말을 한쪽에서는 듣고 한쪽에서는 조국 말을 듣고, 즉 추미애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의견이 충돌하는 국면이 나오고 거기서 대통령이 움직일 수 없는 딱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징계위에서 결정이 돼 오는 대로, 추미애가 제청을 해 오는 대로 나는 사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밝힐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에 빠져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양정철과 조국의 게임에서 지금은 일단 조국이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법원에서 졌으니까. 그러면은 양정철과 이 윤석열을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 누구냐?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은 주진우 기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양정철, 주진우, 그 다음에 윤석열 저녁 같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주진우가 뭐라고 했느냐? 양정철이한테 야 충성맹세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형님 하면서. 저런 계기로 해서 양정철과 윤석열과의 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냐 하는 추론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쭉 보면 이 주진우가 사실상 양정철과 그 다음에 윤석열과의 이러한 이 만찬 자리를 주선해 줬다. 예. 그리고 모두 당사자들은 다 부인하고 있어요. 예. 윤석열 총장이야 뭐 언론에 부인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고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주진우는 주지대로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김용민과 그래서 주진우가 싸움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김용민이 요즘 이제 코로나 확진이 걸려가지고 SNS 활동, 대외 활동 자제하겠다. 완전히 나을 때까지.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정철과 윤석열의 관계도 이런 데서 언론에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론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느냐. 추미애는 지금 잘리게 돼 있잖아요. 28일 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끝나면 그 길로 바로 이제 경질된다. 이것이 정설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미애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이 잘려나가는 아픔을 견뎌내지만 윤석열 총장을 또 계속 견제하고 밀어낼 수 있는 검찰개혁 시즌2는 작동시켜놓고 나간다.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쫓아내려고 하는 공작이 실패하고 본인은 살아났지만 그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 시즌2의 압박은 역풍은 계속되고 있다. 예.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둘이서 동점이에요. 이것이 권력투쟁의 내막이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 나름대로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권력 암투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조국 사태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징계 때문에 정부 여권이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고 심각한 레임덕에 지금 빠지게 됐잖아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가능성도 많아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라고 하는 것은 내년 재보궐선거에서의 실패, 차후년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의 실패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조국 이번 재판으로 인해서 파편이 지금 어디로 튀고 있느냐. 파편이라고 파편보다 더 세죠. 몸통적 큰 대포알이 어디로 쏘느냐. 수사의 칼이 바로 유시민과 김두관한테 이 수사의 칼날이 지금 날아가고 있다. 이런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작년에 난리가 났을 때 누가 전화했습니까? 최성해 총장한테 유시민과 김두관 둘이 전화했다고 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최성해 총장이 그걸 폭로했어요. 둘한테 전화를 받았다. 그 조국 측에서, 정경심 측에서 원하는 대로 좀 해달라.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언론에 보도했어요. 폭로했어요. 그걸 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그 다음에 김두관, 유시민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한 것이다. 특히 유시민은 나도 사실상 기자다. 나도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을 하기 때문에 좀 좋게 시나리오로 써야 되는 것 되니까 웬만하면 좀 표창장 발급 권한은 정경심한테 위임했다고 얘기하라.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성해 총장.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 정경심 재판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임정혁 재판관이 위증할 경우 처벌하겠다. 위증하지 말라. 강하게 주의를 줬어요. 그리고 재판 결과가 끝나니까 이 한동훈 검사장, 대검에서 반부패부장 이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사람이잖아요. 이제부터는 위증 수사를 하겠다. 그것도 위증 수사 따박따박 해 나가겠다. 이 따박따박이라는 말은요. 이 한동훈 검사장이 처음 쓴 게 아니고 조국이 썼어요. 조국이 자기 조국 사태 때 작년에 자기를 왜곡 보도해서 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따박따박 전부 고발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서 그대로 비꼬는 차원에서 인용해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이 나도 따박따박 사법방해를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국 수사팀에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진 시점에 와 있다. 이제 시간 문제다. 이렇게 법조계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바로 채널A 사건에서 보듯이 채널A 기자가 강요 미수 혐의, 한동훈도 그 강요 미수와 관련된 공모 혐의, 한 사람은 지금 대여섯 달째 구속돼 있고 한 사람은 공모 혐의가 수사 결과 아직 입증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공모 혐의로 이 최성해 총장이 폭로한 대로 위증 또는 위증 교사 이런 사법 방해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계 해석에 따르면 최 총장이 이 사람들 요구에 따라서 허위 증언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 교사는 성립이 안 되고 강요, 미수 혐의가 정해될 수 있다. 채널A 기자하고 똑같다 이거죠.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허위 증언을 요구하는 경우에 요구하는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심각한 범죄를 보고 엄중한 처벌을 한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두 사람이 이제는 엄한 법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두관 지금 윤석열 총장 탄핵해야 된다고 연일 강공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 윤석열 총장이 본인에게 들이댈 수 있는 이 칼날을 방어하기 위해서 탄핵이라는 극약 처방을 들고 나왔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현재 유시민은 그동안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조국 사태 때 결말이 다 많고 윤석열 총장을 쪼았잖아요. 압박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왜? 유시민이가 김두관보다 한 수인 것 같아요. 약잖아요. 사람이. 약어. 말도 잘하지만 아주 약어요. 좋게 얘기하면 머리가 좋아요. 네.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고 윤석열 총장을 자극하지 않는 거예요. 일체 역풍을 우려해서. 이런 지금 상황에 빠져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수사팀에서 윤석열 때 강하게 밀어붙였던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조국 수사팀에서 이러한 유시민과 그 다음에 김두관에 대한 위중 수사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용구 차관의 이 택시기사 폭행이 일파만파로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어요.
조수진 의원실에서 최근에 대법원으로부터 매우 중요한 자료 하나를 받았어요. 2020년도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 사건과 관련된 판결물 29건을 받아냈습니다. 이 29건을 분석해 보니까요. 이용구 차관과 거의 비슷한 사건과 관련해서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았어요. 그중에 5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경우에는 이번에 이 차관처럼 정차 또는 운행 중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했을 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까지도 있는데요. 총 5건인데 벌금 300만 원에서부터 집행유예까지 처벌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 뭐냐? 이용구 차관 같이 정차했을 때, 이용구 차관은 정차했다고 주장하는데 택시기사의 최초 진술을 보면 정차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용구 차관에 유리하게 진술한 내용을 보면 다 도착했을 때 일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택시기사가 언론에 보도한 걸 보면 그게 아니고 집 앞에 거의 다 갔을 때 폭행을 가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최초 진술에 의하면 그리고 현장에 출동했던 이 출동 경찰의 최초 발동 보고서에 의하면 출동 보고서에 의하면 이거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클 수도 있다. 제대로 수사할 경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성윤이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이제는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양정철과 그다음에 조국과의 갈등 관계, 이런 걸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한테도 얼마나 많은 약점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는다. 취약점을. 그러니까 특별감찰관도 임명을 하지 않고 있고 조국의 마음이 빛을 잇다고 달래기도 하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양정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국 얘기 무시하기도 어렵고 양정철 얘기 무시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반만씩만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이것이 합리적 기승전결의 결과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아침 첫 방송을 마치고요. 오늘 일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오후가 되면 또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좀 피곤하더라도 빠지지 않고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크리스마스 때부터 이 대통령 결재도 나오고 그 다음에 행정법원 판결도 나오고 잠도 안 자고 밤이나 내나 열심히 했더니요, 조금 피곤해갖고 여기가 좀 틀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더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